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이프 코치 오은경입니다. 오늘은 리더의 변화된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의 잭 일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업무의 70%는 인재 개발에 쓴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인재 개발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조직원 혹은 구성원들 혹은 부하 직원들이 스스로 내가 이 조직에서 내 역할에서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돕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그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리더가 되기 이전까지는 내 일만 잘하는 실무자였다면 이제 리더의 자리에 올랐다는 건 실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나의 팀원들, 부하 직원들이 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는 역할이 리더의 진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공의 함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성공의 함정이라는 건 하버드 대학의 랭거 박사가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성공의 함정이란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요구, 변화된 역할이나 변화된 업무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스스로 몰락해 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게 초보 리더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과거 이전에 내가 실무 영역에서 잘했던 성공 경험, 나만의 방식, 나의 스타일이 본인한테는 매우 중요하게 작동했기 때문에 나의 부하 직원이나 나와 함께 일하는 팀원들도 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마음으로 부하 직원들한테 일을 위임하거나 일을 지시하거나 시키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 맞는 자기만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과 충돌이 일어났을 때 특히 부하 직원의 업무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만큼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리더가 되신 분들이 생각해야 될 지점은 뭐냐면 과거에 내가 성공했던 방식은 무엇 때문에 성공 가능했는지, 나의 어떤 스타일, 나의 어떤 성향, 나의 어떤 강점 때문에 또 혹은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주변의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내가 그 일을 성공시킬 수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똑같은 업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저 사람한테 맞는 방식은 뭔지, 그리고 저 사람이 나와 똑같은 혹은 나보다 더 뛰어난 나와 비슷한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지는 조금 관점 전환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주는 것이 리더가 할 수 있는 역할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보고서를 올리는데 계속 실수를 하는 직원이 있을 때 왜 이렇게 너는 몇 번을 얘기했는데 못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이번 주 자료 제출할 때 3번 정도 내가 보니까 자료를 누락했었잖아. 그런데 모든 팀원들이 그거 기다리느라고 회의가 좀 지체되는 불편함이 있었어. 나도 괜히 좀 걱정이 되더라고. 네가 평소에 성실하기는 한데 이번 일로 인해서 너의 어떤 그 자질이나 실력에 오해가 생길까 봐. 그래서 다음에 회의 자료를 할 때는 빠짐없이 미리 좀 챙겼으면 좋겠는데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좀 도와줄까?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면 훨씬 좀 양쪽 다 윈윈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권한을 위임하는 데 있어서 업무를 완수하려면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할 텐데 그중에서 제가 오늘 한 가지를 제안해 드리려고 해요. 인파워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희가 배우는 이 코칭 리더십 기술을 통해서 직원들이 스스로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지고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인파워링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변호사예요. 그런데 변호사로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수없이 타이핑을 하면서 자료를 점검하고 했겠습니까? 내가 20년 동안 변호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시험도 보고 실제로 변호 일도 혼자서 만약에 해왔다라고 했을 때 나의 타이핑 능력은 20년 차예요. 그랬을 때 뭐 그냥 거의 말 속도와 비슷하게 타이핑을 잘하는 변호사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나 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타이핑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나는 그 변호 준비하고 실제로 변호를 하느라 뛰어야 되기 때문에 타이핑을 할 수 있는 직원을 한 명 뽑았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직원은 타이핑한 지 경력이 한 10년 정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보상을 줄 수 있는 그 금액 대비 직원을 뽑았을 거니까. 그리고 와서 이제 점점 업무가 개발이 되겠죠. 그랬는데 20년 차인 타이핑, 20년 차 타이핑 기술을 가진 내가 보기에 이 10년 차 내가 돈까지 주면서 일을 시키는데 10년 차 입장에서 결과물이 어때요? 만족스러울까요? 만족스럽지 않을까요? 만족스럽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일을 줘놓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내가 그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뭐라고 한다든지 개선하라고 더 잘하라고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게 되는데 일을 내가 저 직원이 너무 일을 못해서 내가 일을 떠안게 되면 나는 타이핑도 해야 되고 변호 업무도 해야 되고 자료도 찾아야 되고 클라이언트도 만나야 되고 내 일이 너무 많아져요. 반면에 일을 너무 못해서 계속 그 못한 일에 대해서 지적한다고 얘기해 볼게요. 볼 때마다 아니 너 왜 이렇게 타이핑을 못해? 왜 이렇게 느려? 내가 몇 시까지 하라고 했잖아. 여기 왜 또 실수가 있는 거야? 계속 지적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직원은 어때요? 자기도 잘하고 싶은데 지적을 들으니까 동기가 떨어지겠죠. 지적한 나는 어때요? 기분 좋게 출근했는데 또 안 좋은 소리 하고 나면 나도 기분이 안 좋고 나의 업무 역량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임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일단은 내가 원하는 결과는 분명하게 공유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 자료가 내일 오후 12시까지 필요하니까 타이핑을 해줘. 그리고 자율성과 책임을 가지고 스스로 실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10년 차가 타이핑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자료를 모르면 찾아봐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랬을 때 요 타이핑을, 요 보고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네가 찾아봐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래?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나한테 도움을 청할래? 어떤 걸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책임을 지고 그거에 대해서 실행하고 그 실행한 결과에 대해서 내가 피드백을 주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10년 차 타이핑 한 걸 보고 20년 차가 봤을 때 너무 못마땅해. 그럼 우리가 이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요? 답답하다. 능력이 없다. 게으르다. 이렇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을 답답하고 게으르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면 나의 말투나 메시지 전달이나 행동이나 언어나 이런 것들이 그 감정에 담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이제 이 직원만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 20년 차가 아닌 10년 차의 시선으로 봤을 때 분명히 잘하는 게 있으니까 이 직원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직원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잠재 역량이 뭔지, 이 직원이 어떻게 해주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가능성의 존재로 좀 바라보면 그러면 서로 윈윈하는 관계로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관점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이 관점 전환과 관련해서 여우와 두루미의 우화를 가지고 와봤어요. 두루미가 친구한테 너무 접대를 잘하고 싶어서 여우를 집으로 초대했잖아요. 그런데 두루미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후리병, 자기가 먹는 접시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담아서 친구한테 접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가 어떻게 했어요? 여우는 입이 짧아서 그 두루미가 먹는 그 호리병에 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음식이 여우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여우는 화가 나서 집에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음에 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두루미를 다시 초대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본인이 늘 먹는 그 납작한 접시에다가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멋지게 차려서 두루미를 초대했죠. 그래서 두루미는 결국에는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만약에 이러고 끝이 나버렸으면 둘의 관계는 영원히 적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둘이 처음에 친구를 초대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나요? 내가 친구한테 좋은 음식을 접대해주고 싶은 그런 선한 의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의도가 전달되기는커녕 내 관점에서 상대를 접대하다 보니까 상대는 오히려 실망하고 관계가 멀어지게 됐습니다. 직원과 리더와의 관계도 똑같은 것 같아요. 리더도 선한 의도가 있어요. 어떤 의도가 있죠? 이 직원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이 직원과 잘 지냈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나의 일의 성과가 훨씬 더 크게 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선한 의도가 있잖아요.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들 한 분 한 분 물어보세요.
일하기 싫다. 나 여기에서 아주 그냥 나쁜 평가를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니는 직원들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도 지금 만약에 그렇게 겉으로 표현을 했다면 이 회사에 와서 중간중간에 어떤 실망을 했거나 기대에 좀 부응하지 못했거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그런 일들이 누적이 되어서 본인 나름대로 자기 보호를 하려고 내가 이런 마음으로 계속 기대를 하면서 다니면 회사 생활이 힘드니까 그냥 적당히 내가 월급 받고 즐기면서 살아야지. 아마 그런 생각으로 귀결되어서 그런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더 있을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과 대화했을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도움을 주고 싶을 때는 내 관점에서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저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찾아서 도움을 제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필요한 걸 내가 줄 수 있을까? 이 관점에서 또 한번 볼게요. 일단 직원들의 능력을 개발해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걸 주려면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늘 이제 한 명 한 명 좀 관심을 가지고 얘는 어떤 걸 잘하고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건 좀 약점이고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고 업무를 어디까지 좀 설명을 해줘야지 간파하고 잘 해낼 수 있는지 평상시에 직원들을 좀 관찰하고 기억을 해두고 메모를 하는 것이 1차적으로 리더가 해야 되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렇게 관찰을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관찰을 하느냐, 기준이 좀 있으면 또 메모하고 정리하기가 쉬울 거잖아요. 제가 기준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기술 의지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요. 코칭 경영의 신이라는 책에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적절한 코칭 스타일을 기술 의지 매트릭스에 따라서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설명이에요. 자, 직원의 일단 그들의 기술과 의지를 확인한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하라. 기술은 뭔가요? 그 부하 직원이 가지고 있는 그 실무에서의 어떤 경험, 훈련, 연습 상태, 어느 정도까지 훈련이 되어 있는지, 타이핑 기술이 1년 차인지 5년 차인지 10년 차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설명했을 때 이해하는 정도는 어디까지인지, 그 자신의 일에 대한 역할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여기까지가 기술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의지 수준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동기예요. 동기. 그 일을 했을 때 성취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은 어느 정도인지, 그 일을 했을 때 내적인 인센티브는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스스로, 그리고 고용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내적 자신감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난 후에는 내가 이 파악한 기준으로 어떤 스타일의 코칭을 할까라는 걸 확인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직원의 어떤 자율성과 존중이라는 개념, 우리가 자율성과 존중이 바탕이 되면 직원 스스로도 그 일에 대해서 스스로 결단하고 실행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그런 의식이 높아지거든요. 그 관점에서 내가 이런 거를 자료를 정리를 했고 너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너한테 코칭을 해주려고 하는데 어때? 하고 합의하는 과정까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기술 의지 매트릭스는 자, 이런 거예요. 의지 수준과 기술 수준이 있는데요. 높은 의지 수준과 낮은 의지 수준이 있어요. 기술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기술 수준이 있고 낮은 기술 수준이 있어요. 이게 기술 의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을 통틀어서 저 사람은 기술 수준이 높고 의지 수준이 높아. 저 사람은 기술이 높고 의지가 낮아. 그런 게 아니라 업무로 쪼개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술 수준과 의지 수준을. 암기 실력은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보면 학벌도 좋은데 그렇다면 당연히 기술 수준은 높겠지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어떤 업무를 시켰는데 비전 프로젝트의 어떤 비전이나 앞으로의 미래에 우리가 나가야 될 큰 목표에 대해서 좀 그려와봐 이렇게 했는데 손도 못 대고 시간만 간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정말 실망이야. 기대 이하군. 기술 수준이 높은 줄 알았는데 기술 수준이 낮군.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영역별로 기술 수준과 의지 수준을 파악합니다. 비전이나 목표 설계, 큰 그림을 그리는 걸 제안했을 때는 좀 기술 수준이
낮고 의지 수준은 높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수준은 높은데 의지 수준은 높은데 기술 수준은 낮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냐면 하나하나 좀 설명해 줘야 되는 지도가 필요한 영역이고요. 기술도 낮고 의지도 낮다 그랬을 때는 그냥 지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시하냐면 이거 보고서 A4 용지에 폰트 12자로 한 장 요거 넣어서 타이핑해가서 가져와. 이렇게 하나하나 지시를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의지 수준도 높고 기술 수준도 높다 그러면은 이 친구한테 그냥 그 일에 대해서 좀 믿고 위임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기술 수준은 높은데 의지가 좀 낮다 그럼 이 친구한테 필요한 건 격려겠죠. 내가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조금 더 잘하면 앞으로 저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격려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시에서 지도로 또 격려에서 위임으로 이렇게 서로 선순환하면서 움직일 수 있겠죠. 이게 업무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A 업무를 시켰을 때 내가 지시에서 가서 위임으로 갔어요. 아, 그래. 이 친구는 이제 기술 수준도 높고 의지 수준도 높으니까 모든 걸 다 위임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 업무에 따라서 B 업무를 줬을 때는 또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 친구의 이 업무에 대한 의지는 어떻고 기술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제안을 하는 게 우리 직원의 능력 개발에 매우 필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지시와 각각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시를 할 때는 의지가 좀 필요하겠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동기부여도 해주고 기술을 실제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지시하는 게 필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마감 시한을 체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코칭과 훈련을 병행하면서 처음에 좀 초기에 실수하는 걸 허용하면서 이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직원들한테 업무를 알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격려가 필요한 직원들은 그 의지가 낮는데요. 이 의지가 왜 낮아졌는지에 대한 파악이 좀 필요합니다. 업무가 너무 안 맞나? 내 관리 스타일이나 주변의 관계는 어떤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 업무와 어떤 개인적인 어떤 특성과 안 맞나? 이런 것들 좀 확인하면서 동기부여를 해주고 피드백도 바로바로 해줬을 때 조금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위임이 필요한 직원의 경우에는요, 업무 수행에 대한 재량을 부여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좀 책임질 수 있는 것까지, 그리고 의사 결정에도 직접 참여를 시켜주고 적절한 위험도 좀 감수할 우리 리더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그 기술 수준도 높고 의지 수준도 높은 친구한테 하나하나 일일이 불안해가지고 지시하거나 지도를 하면 동기가 꺾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고유하게 펼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시나 지도가 필요한 친구한테 바로 위임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친구는 멘붕이 옵니다. 다음 날부터 회사에 가기 싫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직원 한 명 한 명마다 지금 현재 이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수준에 있는지 파악하고 난 후에 이 스타일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미션입니다. 직원 한 명을 떠올리시고요. 아까 제가 제안드린 기술의지 매트릭스에서 이 직원이 어떤 영역에 있는지, 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업무에 따라서 이 업무와 관련해서 이 직원이 어떤 매트릭스 영역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신 후에요. 적절한 코칭 스타일을 파악을 하고 선택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코칭을 해줄까 하고 한 3가지 정도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 3가지를 어떻게 실행할 건지 실행 계획표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자기가 익숙하고 잘하는 걸 계속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랬을 때 의지 수준은 높지만 기술 수준은 조금 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실망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과 좌절보다는 한 가지 행동, 아주 작은 행동으로 꾸준히 실천을 하다 보면 이 기술이 또 나에게 다시 익숙한 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의 진심이 또 직원들한테도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라이프 코치 오은경이었습니다.